현금 흐름의 측정에서부터 가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21쪽에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가 주어졌습니다. 순영업소득 구하시오.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 거죠. 이 중에서 말입니다.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취득세 공부소감이죠. 그러면 취득세 공부소감에서 소득세 안 들어가죠? 또 안 들어가는 거. 부채 서비스세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죠. 나머지 합산해 보실래요? 자, 계산기로 더하기 하세요. 4,800입니다. 그러면 이제 1억에서 4,800을 빼십시오. 5,200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자체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대이감, 세대원감, 우리가 나중에 세금까지 계산할 때 마지막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유입은 총순전 후고 유출은 공영부소인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어떻게 외웠죠? 취득세, 공부소감, 취득세 공부한 소감, 그거 안 들어간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래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여러분 가능총소득이 나오고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 거기서 영업경비를 빼는 형태죠. 그럼 가능총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의 80%만 건축임대 면적인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 1800 전체가 아닙니다. 1800의 80%예요. 그럼 1800 곱하기 0.8 해야 됩니다. 자, 계산기로 1800 곱하기 0.8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 나오냐면 그렇죠. 1440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제곱미터당 5,000원이죠. 그럼 5,000원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720만 원 나왔죠. 이게 가능총소득인 거예요.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그것의 값을 구하려면 이제 거기서 공시를 빼야 되죠. 공실이 10%면 10%를 빼고 몇 퍼센트를 적용하면 되죠? 90% 곱하기 0.9. 건축 연면적에 이렇게 유효면적 그리고 거기에 5,000원 곱해줬더니 그리고 여러분은 0.9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영업경비 비율이 50%네? 곱하기 0.5 이 순서대로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그냥 바로 32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계산하라는 요거. 건축 연면적의 80% 그리고 평균 임대료 그 다음에 공실 및 분량부채 10% 감안해서 90% 적용 영업경비 50% 요거 계산하시오. 밥을 오래 먹는다. 안 들어오신 분들 입에 많으시네. 빠듯해. 1시간이면? 그래요. 식당에 밥이 이렇게 기다려 나와요? 연대가 별로 없어요. 일요일날 하면 안 되겠다, 그걸. 그러네. 여기는 진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대충 떼었습니다. 안 갔어요. 가긴 어딜 가요. 대충 떼었어요, 대충. 그래서 순영업소득 32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운영소득이 1억 4천이고 재산세가 500 연간 융자 월부금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계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고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 밑줄 긋고 부채 서비스액 괄호 열고 원리금 상환액이라 써놓으세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 이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리고요, 저 9천 안에는 7천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 뭐 이 둘 사이에서 원금이 얼마인가 알 수 있어요? 2천만 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1,000이고요. 소득세율 30%예요. 근데 순영업소득에서부터요. 순운영소득 1억 4천이니까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부채를 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 9천을 빼고 그럼 세전연금 흐름이 5천 나오고 그 상태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이감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요 값이 계산된 거를 메모를 했었어야 돼요. 계산기에는 이미 여기 5천이 눌러져 있는 상태니까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5천을 1억 4천을 어딘가에 메모를 했었었고 그럼 거기서 다시 1억 4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충당감은 없고 이자 지급액이 얼마냐면 7천을 빼고 감가상각액이 얼마냐면 1,000톤 또 빼고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6천이고 거기에 세율이 30% 0.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800이 나오는 거고 이래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빼내면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고 재산세는 필요도 없는데 그냥 준 거죠. 왜 줬죠? 헷갈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지 마요. 이렇게 구하면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우리는 순대이감과 세대 원감 중에 뭐를 활용해야 돼요? 세대 원감을 활용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순영업소득 1억 4천 누르시고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 9천을 빼시고 그러면 5천 나왔죠? 그럼 계산기로 뭐 눌러야 돼요? 네, 저장해야 되죠. M 플러스를 눌러요. 계산기에 저장이 M 플러스고요. 그 다음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천이 있는 상태니까 5천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세대 원감으로 가요? 대체 충당금 할 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원금 얼마예요? 여기서 원금 상환액이 2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2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2천 감가상각액이 1,000이니까 빼기 1,000 근데 이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퀄 하면 이게 나올 텐데 이퀄 할 필요 없고 곱하기 세율을 가요. 곱하기 0.3 여기서 이퀄해요. 그럼 1,800 나와요? 그럼 거기서 M-MR을 눌러요. 그러면 M-MR을 누른과 동시에 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쭉 이어갔지. 말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찍어 놓으시고 저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좀 전 거는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는데 이번 거는 이게 원금만 있어요. 그럼 이거 더해야지. 그죠? 더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금 이자 따로따로 주어질 수도 있고 원금과 아까처럼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가 주어져서 원금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거기서 계산해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4,800이에요. 그죠? 자료 보시면서 4,800 맞아요? 그런데 공실이 몇 %예요? 5%면 5% 뺀 몇 %를 적용해요? 곱하기 0.95.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면 유효총소득이 되고 영업경비가 몇 %예요? 금액 240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빼기 240. 그러면 영업경비까지 빼면 순영업소득이 됐죠? 거기다 부채 서비스액이 합산하면 얼마예요? 1,000 빼요. 그리고 이퀄 하셔요. 그럼 3,320이라는 세전연금으로까지 내려왔죠. 바로 이거 적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적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세요. 그리고 좀 이따 찍으시고 항상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세요. 그럼 M 플러스 누르시고 계산기 연습 자꾸 하시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세대 원감으로 갈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세대 원감에 3,320을 누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여기 눌러서 M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그럼 계산기는 한 번 눌러 있는 상태에서 M 플러스 하잖아요. 바로 누르지 않아도 돼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이 박스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원금이 얼마라고? 더하기 200 이자는 감가상각액은 참 200 똑같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퀄 할 필요가 없는데 이퀄 했잖아요. 요 금액이 나온다고 똑같이. 그죠? 더하기 뺐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세율을 여기서 곱해도 답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난 이거 안 하고 여기다 세율을 곱했는데 답 나와던데 그러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도 끝까지 물어봐요. 나는 그렇게 곱해도 되던데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돼. 여기 무限일치로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누를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여기까지 눌러진 상태에서 곱하기 세율이 얼마예요? 네, 곱하기 0.2. 그때 이퀄을 누르시면 664 나왔죠? n-mr.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한 번에 이어가라는 거지. 자, 이제 찍어 놓으시고. 찍어 놓으시고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눌러보시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계산기로만 하셔야 돼요. 절대로 탁탁탁 보면서 계산기로만 쭉 이어지는지 확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볼까요 여러분? 똑같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세후 현금 흐름 구하래요. 딴 거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서 부채 서비스액 주어졌고요. 이자 지급액 원금이 얼마고요? 빨리빨리요. 원금 얼마고요? 5천이고요.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고 이게 이자니까 이 차이가 원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호당 임대료부터 할게요. 자, 600만 원 누르시고. 아무 말 없으면 12 곱하는 거 아니야. 저 월이 아니고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600 곱하기 얼마고요? 50. 다음 공실이 5%니까 곱하기 0.95. 그럼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유효총소득인데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게 40%니까 몇 퍼센트 남았어요? 곱하기 0.6.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겠죠? 빼기 7천.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돼요 이제? 네? 세전연금 흐름이죠? 이퀄 하시면 세전연금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해야 되죠? M 플러스 하시고. 세전연금 흐름은 누를 필요 없고 이제 대체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체 충당금 없죠? 원금 얼마예요? 예? 5천 더하기 5천 하시고. 감가상각액 얼마예요? 1100 빼기 1100 하시고. 이퀄 하시지 마시고 세율 곱합니다. 곱하기 0.3 이퀄 하시면 4200 나와요? n-mr. 그러면 답이 5900 나오죠? 다 찍어 놓으시고 연습. 같은 패턴으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만 보면서 계산기로만 누르셔서 답을 구해야 돼요. 종이에 뭘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초보자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현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건너가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 투자한인데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하래요. 할인율은 연 20%래요. 할인율은 저기서 주어진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수익률은 구하는 건데 주어질 리가 없죠. 사업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런데 1월 1일 날 초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지출을 발생하고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1년 거니까 그냥 수년가가 그냥 빼면 되는, 현재 가치 안 하고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거는 그냥 아니에요. 1년 동안에 할인율이 20%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월 1일 날 나갔고 얘는 12월 31일 날 들어온 거예요. 1년이죠? 이거 현재 가치 해야 돼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6천 나누기 1.2, 1 플러스 0.2. 따라서 제가 요구수익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설명 들으세요. 적지 마시고. 그리고 현금 유출, 금년 지금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현재 가치 할 필요 없어요. 얘와의 차이가 수년가예요. 0.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요거 투자해서 요렇게 번 거거든요. 얼마 벌었죠? 1,000원 벌었죠. 뭐 5,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었으니까 5분의 1, 2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금 수년가 계산할 때는 6,000 나누기 1.2 빼기 5,0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해보실까요? 자, 6,000 나누기 1.2 빼기 5,000 명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번 돈 항상 눈으로 번 돈이 구해지면 그냥 눈으로 하시고 눈으로 안 구해졌다고 칠게요. 자, 6,000 빼기 5,000 하세요. 6,000 빼기 5,000 그 다음에 나누기 5,000 투자한 돈 곱하기 100 20% 나왔어요? 네,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찍어 놓으시고 언제나 계산은 오른쪽에 있는 방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암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수년가가 아까 좀 전에 0이었을 때 내부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20%였죠. 그러면 할인 요구 수익률도 20%잖아. 그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고 이 경우 수익성 지수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현금 주입 현재 가치 5,000, 현금 유출 5,000, 5,000분의 5,000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NPV가 수년가, PI가 수익성 지수, IRR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주어진 자료에서 이 문제에서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할인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A의 수년가를 계산해 볼까요? 바로 하자고요. 630 나누기 얼마요? 1.05 빼기 300 해보세요. 그러면 300 나왔죠? 그럼 300을 여기다 항상 쓰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쓰세요.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B 합니다. 315 나누기 1.05 빼기 100 그럼 얼마예요? 네, 200 여기다 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예요. 불러주세요. 420 나누기 1.05 빼기 100 얼마예요? 네, 300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 D요. 불러주세요. 262.5 나누기 1.05 빼기 100 그럼 얼마예요? 네, 150 이렇게 쓰시고. 자, 이거 또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순영가를 구했으면 이제 수익성 지수 구하는 법도 따로 한번 연습하자고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배 현값을 현금 유출 현값으로 나누기 하는 거거든요. 그 나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A의 수익성 지수는 630 나누기 1.05 나누기 300이에요. 해보세요. 얼마예요? 2라고 그 옆에다 쓰겠어요. B 할게요. B 315 나누기 1.05 나누기 100 하세요. 3 그 다음 C요. 예, 420 나누기 1.05 나누기 100 얼마예요? 4 D 하겠어요. D 262.5 나누기 1.05 나누기 100 해주세요. 예, 2.5를 옆에다 쓰겠어요. 쓰셨죠? 자, 그 다음 찍어 놓으시고 또 하나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저렇게 됐으면 해석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수익성 지수 구하는 법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따로 공부한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영가를 구하면 수익성 지수는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같이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여기 다시 A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요. 630 나누기 1.05 빼기 300 해보세요. 그럼 300 나왔죠. 그 300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순영가죠. 그 순영가를 현금 지출로 나눕니다. 나누기 300 더하기 1라 해보세요. 그럼 2 나왔죠. 그쵸?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 수익성 지수를 구했냐면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수익성 지수를 여러분이 순영가가 구해지면 그 구해진 순영가를 나누기 현금 지출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구하는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 눌러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순영가가 이미 구해져 있는 상태니까 순영가 나누기 현금 지출 더하기 1 해주면 그냥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거. 자, 해봐요. 315 나누기 1.05 빼기 100 그랬더니 200 나왔어요? 자, 200 나오고 200을 쓸 거고 다시 나누기 100 더하기 1 하면 3 나왔어요? 그렇게 같이 다시 3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420 나누기 1.05 빼기 100 해서 300 나왔죠. 했어요? 거기서 300 나온 거에서 나누기 100 더하기 1 해주면 4 나와요? 그렇게 했어요. 자, 계산기 할 때 계산기 하고 적을 할 때 적고 그러세요. 자,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저 카메라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알아두면 유용해요. 다만 수익성 지수만 따로 구하라고 할 때는 순영가가 없는 상태니까 수익성 지수 구하는 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석해요. 여기서 A와 C의 순영가 같습니다. 그죠? 순영가가 가장 작은 것은 D입니다. C의 수익성 지수는 4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크기 순서로 말해보세요. 제일 큰 거 C,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는 A. 그러니까 틀렸네. 여기가 틀렸죠? 네,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5의 총 투자비가 300일 경우는 A만 투자하면 순영가가 300 나오고 B, C, D에 투자하면 이렇게 합치면 되니까 같이 가서 넘치기 여기에서 합하면 650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순서가 뭐라고요?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는요 D, 그 다음에는요 A의 순서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줘줬습니다. 할인율이 5%고요. 역시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불러주세요. A요. 네? 자, 부르면서 해봐요. 시작. 6825 나누기 1.05
빼기 3,800 얼마 나왔어요? 2,700 여기다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불러주세요. 2,940 나누기 1.05 빼기 1,250 해주세요. 그럼 1,550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 할 겁니다. 불러주세요. 4,725 나누기 1.05 빼기 1,800 해주시면 똑같이 2,700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찍어 놓으시고. 이제 수익성 지수만 따로 구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자, 또 해봐요. 갑니다. 시작. 불러주세요. 6,825 나누기 1.05 나누기 3,800 해주세요. 얼마요? 1.7을 그 옆에 쓸 거고요. 쓰세요. 두 번째 거요. 또 불러주세요. 2,940 나누기 1.05 나누기 1,250 2.24라고 쓰실 거고요. 자, 세 번째 것도 불러주세요. 계산기로 누르면서 하세요. 4,725 나누기 1.05 나누기 1,800 해주세요. 2.5라고 옆에다 쓰세요. 자, 그래놓고 또 찍어 놓으시고. 자, 이제 순환가와 수익성 지수를 같이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하겠어요. 자, 여기서 바로 갈까요? 2,700 누르시고요. 2,700 누르시고 2,700에 어떻게 해요? 나누기 3,800 더하기 1 해보세요. 1.7을 나와요? 다시요. 1,550 나누기 1,250 더하기 1 해주시면 2.24 나와요? 다시요. 요거 2,700 나누기 1,800 더하기 1 해주시면 2.5 나와요? 자, 확인하셨고 이제 해석. 수익성 지수 그냥 A와 C의 순환가가 같다는 5번이 정답인 게 보이고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네, 수익성 지수 가장 큰 건 C다. 순환가가 작은 게 B다. 작은 게 B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거는 A다. A와 B의 순환가 크기는 A하고 B의 A는 자, 2,700 나누기 1,550 2,700 나누기 1,550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74배다. 그래서 같은 거는 5번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 답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 뭐가 틀렸는지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다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20회 때 나왔거든요. 먼저. 그리고 32회 때 또 나왔어요.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수년자 가치는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1000이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고 할인율은 10%고 기간이 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가 주어졌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주어졌어요. 이걸 만약에 계산하면 만약에 4년짜리 연금 현가계수가 주어졌다면 130은 4년 동안 발생했으니까 4년짜리 연금 현가계수 130 곱하기 4년짜리 연금 현가계수 하시면 되고 1430 곱하기 5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 하면 되는데 주어지기를 둘 다 5년짜리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요걸 5년짜리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130과 다른 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30과 1300으로 나눠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하면 130이 몇 년 발생했어요? 5년 발생해서 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00은 5년 차 때 발생했으니까 5년 차 때 일시불 현가계수로 이용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1430을 이렇게 130과 1300으로 구분해주는 까닭은 5년짜리 연금환가계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4년짜리 연금환가계수가 줘줬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해주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5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게 현금유입의 현값이고 현금 유출의 현값 1000 빼내면 답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자 130 5년간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은 130 곱하기 요거요 3.79079 그 다음에 n 플러스 그 다음에 1300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0.620921 n 플러스 mr 요게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요. 빼기 1000 이게 수년가야. 그래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알기만 하면 간단해요. 자, 저겁니다. 요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다음 걸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산하게끔 할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설명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 마이너스 1000입니다. 요거는 1000이 투자했고 130씩 4년간 나왔는데 4년짜리 연금현가계수가 따로 줘줬다면 그냥 130은 4년짜리 연금현가계수와 곱해주고 1430은 5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와 곱해서 두 개를 합산해주면 현금 유입이 나와버립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고요. 근데 주어진 자료는 5년짜리 연금현가계수만 주어져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130으로 한번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럼 130과 나머지가 1300으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30씩 몇 년간 발생하고 5년간. 그래서 130 곱하기 5년짜리 연금환가계수 곱해서 n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1300에 5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 해서 n 플러스 mr.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나왔으니 현금 유출 1000을 빼내면 수년가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제 설명 끝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딱 계산을 하시는 것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여기만 보시면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만 보시면서 하세요. 7년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건 7년짜리 연금환가계수 주어졌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7년차 때 금액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하세요. 얼마와 얼마로 구분하실래요? 120과 1300으로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120은 7년짜리 연금환가계수 이용하세요. 1300은 일시불 현가계수 이용하세요. 계산기로만 하세요. 병원 나와요? 자, 어떻게 눌렀어요? 120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3.5 그 다음 n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1300 곱하기 0.6 n 플러스 mr 하신 다음에 빼기 1100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핵심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제가 방금 이렇게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자, 요거 찍어 놓으시고 연습 보세요. 두 개 다 기출인데 앞에 거 푼 사람 뒤에 거 풀잖아. 앞에 거 20회 이거 32회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과정 거치고 나서 5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 계산 문제 틀리시면 진짜 여러분 저한테 말 시키지 마요. 아이 그런 거 안 해요. 뭐 때려. 그냥 말 시키지 마요. 사람이니까 실수는 한다 치고 그래, 2개까지 받을게요. 계산 문제 2개 틀리는 거지. 그다음 잘 보세요. 6번입니다. 향후 2년간 집중하세요.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하고 물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 아닙니까?
그런데 1년차 때 요 금액 발생하고 2년차 때 이 금액 발생하는데 얘는 얘하고 곱하고 얘는 얘한테 곱하면 현금 유입의 현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할 겁니다. 하세요. 1000만 원 곱하기 0.95. 그 다음 뭐 누르래요? M 플러스. 그 다음 1200 곱하기 0.9 M 플러스 MR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2030 나왔습니까? 현금 유입 나왔고요. 자, 그럼 이건 써놔야 돼. 잊어먹지 않도록 어딘가에. 그쵸? 왜냐면 현금 유출은 그것의 80%라잖아. 그럼 나온 금액에 0.8 곱하세요. 이것에 0.8 곱하세요. 네, 1624. 그러면 아까 금액을 외우셨으면 상관없지만 이제 이 금액을 요걸 먼저 할 거니까 이 금액을 또 써놓아야 돼. 잊어먹기 전에 또. 여러분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이거 까먹잖아. 그러면 이거 누르려고 이거 지우면 이거 또 까먹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써놔야 돼. 이거 누를 동안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거 누를 동안 이거 까먹고 이거 누를 동안 이거 까먹고 그러던데 두 개 다 써놓으셔야 돼. 그러면 나누기 하셔 이제 두 개를. 그러면 1.25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답이 1.25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준다면 다른 것과 비교하기 편한 숫자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기준을 100으로 잡습니다. 주가지수도 기준을 100으로 잡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125는 25%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80은 20%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현금 유입을 100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의 80%야. 그럼 100 나누기 80 해보실래요? 그럼 1.25가 그냥 답이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풀면 되는데 뭐로 아까처럼 푸냐는 거지. 저런 문제는 조금만 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현금 유출이 70%면 몇 나누기 몇 하면 돼? 100 나누기 70 하면 되죠? 현금 유출이 90이라고 한다면 100 나누기 90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런 말 하다가 절사한다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 교수를 소수점 두 자짜리까지 계산하시오. 그래야 한단 말이죠. 봐봐요. 현금 유입의 90%가 현금 유출이다. 자, 100 나누기 90 해보세요. 100 나누기 90 해봐요. 그리고 나오는 숫자 불러봐요. 1.1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라고 다니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금액을 아무리 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걸로 끝이라는 거지 말은. 진짜 간단해요. 어림셈법으로 갈 텐데요. 이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조상님하고 만나는 뭐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러 쉬는 시간을 15분 갖겠습니다. 다음 들어갈 시간에 계속해서 집중도 흐르면 안 됩니다. 자, 15분 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